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화요일인데 날씨가 오늘 또 별로 쾌청하진 않아요.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지금 창고에 나와 있어요. 이 창고라기보다 폐자재를 모아놓는 곳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유황거름을 만들어요. 유황액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유황액비를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제가 그 농사를 짓고 있는 하우스 내에서 이 유황액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 하우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유황액비를 만들면 나오는 그 수증기하고 독에 의해서 그 비닐이 다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공중이 뻥 뚫린 이 폐자재 창고에서 제가 유황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저 밭 입구에 오면 멀리서 이 냄새를 맡으면 계란 삶는 냄새가 나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악취예요. 이 냄새가 많이 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수증기가 계속 이 물이 따뜻하게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열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모이면 비닐을 다 녹여버린대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은 이 수증기가 차가지고 하우스 골조를 타고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하우스 골조 옆에 있는 비닐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하우스 비닐을 새로 했답니다. 그럼 만약에 유황액비를 만드실 분들은 절대로 하우스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황액비 만드는 거를 제가 영천까지 가서 여기서 영천이 1시간 왕복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가서 배워왔는데 만약에 유황액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택배로 받으면 이 물건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만 와요. 재료에 물론 어떻게 한다고 서여 있긴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수도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 유황이라는 것이 20세기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유황의 시대랍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해독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이 유황이랍니다. 물론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부추 많이 먹어라, 마늘 먹어라, 생강 먹어라 이런 거 하지만 이 냄새가 강한 생강이나 부추, 마늘 이런 속에서도 유황 성분이 있긴 있답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지만 유황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황토 흙에도 유황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황토 흙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황토로 구운 흙으로 황토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근데 이 유황은 화산이나 지진, 토유황은 화산이나 지진 또는 온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출되는 건데 독약이랍니다. 몸에 좋지만 아주 극약이기 때문에 어떤 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섭취를 했을 경우는 유해한 아주 독성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섭취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 지금 요즘에 MCN 이렇게 MCN이라고 해서 MSM 이렇게 이렇게 영양보조제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 제가 요게 미국 바로 직배거든요. 직배를 해서 누가 권해주길래 먹어보면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요거 5만 원 주고 샀어요. 5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허가난 영양 보조제예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위가 별로 나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위가 아주 건강한 편인데도 이걸 다 못 먹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까 위를 막 헤집어요. 위가 아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스톱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약으로 이게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유황 성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당뇨약이라든가 우리 모든 화학 물질인
그 화학 물질로 만드는 약에는 그 유황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긴 하답니다. 그렇지만 그 약을 먹을 땐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유황이 몸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영양 보조제로 과다 섭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섭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위가 아프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성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유황이 우리 몸에 꼭히 필요한 성분, 해독작용을 한다든가 그 농약 중금속 이런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분명히 필요는 한데 그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 그 생각해낸 것이 오리에게 유황을 먹여서 한번 법제를 하는 유황오리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황오리가 그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도 나왔는데, 요새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유황을 액비로 만들어서 식물에 투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토마토 농사에 이 유황 액비를 투여해서 그 토마토에서 유황 성분이 나온 거죠. 그 성분 조사를 해서 그 유황이 함유된 그 토마토를 생산해 가지고 아주 고가에, 그것도 아주 귀하게 품귀 현상에 날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차피 여주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주가 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뇨 때문에 여주를 먹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MSM이 그 유황이 그 당뇨 약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짓고 있는 그 여주 농사에 이 액비를 사용해 보려고 그 유황을 구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여자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는 그거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택배로 이게 왔어요. 재료가 오긴 해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한 달 가까이 그냥 방치를 했어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씻고 영천까지 가서 이걸 배워왔는데 도움이 되려는가 모르지만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택배로 오는 것이 저기 보이는 게 그 요 뽀글뽀글 그 일어나는 그 산소를 넣는 기계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로 맞춰주는, 요게 물을 데워주는 기구예요. 요렇게 이 전기를 통해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그리고 요게 두 가지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약이 와요. 이렇게 유황, 당밀, 그 다음에 유산균, 뭐 이스터 이런 정도로 오는데, 이걸 어떤 순서로 넣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김현남 교수, 그 김해에 계시는 김현남 교수님이 이 발효 유황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거기서 지금 제가 택배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왔는 재료가 보통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이 재료가 물 10말 기준이에요. 일단 큰 고무통에 이 가장 좋은 것은 밑에 수도꼭지, 나중에 말로 다 부어야 되니까 수도꼭지가 달린 통이면 좋겠는데, 저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는 통은 아니에요. 그냥 고무통에 요걸로 물을 일단은 8말을 부었어요. 8말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요 통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로 물을 데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요 세 개 있는 대롱이 열을 통해서 물을 데워주는데, 그러면 이게 둥그런 통, 이건 왜 필요하냐? 보면 안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게 바로 고무통 안에 넣어서 이게 열을 가할 경우는 미생물이 부딪혀서 그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통 안에 물을 넣어서 이 물을 데워주고, 이 여기에 저 바깥에 있는 물이 이 통을 통해서 물이 데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요걸 온도를 맞출 때 저는 50도로 맞춰놨어요. 45도에서 60도로 맞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실내 온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내 온도가 낮으면 이 물을,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을 36도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 체온하고 비슷할 때 미생물이 가장 그 성장이 잘하나 봐요. 그 36도의 물을 만들어 주려면 이걸 45도에서 계절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60도 정도까지 올려줘야 이 물을 36도로 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도를 하니까 36도 같으면 이 물이 약간 미지근히 할 정도의 물이거든요. 50도로 맞췄을 때 이 물이 온도가 가장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 8마리에 요 통 안에 물을 채워서 이 가열기를 꽂아 놓으면, 그 지금 제가 그 촬영 때문에 세워놨는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로로 비스듬하게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소 투입기를 꼽아 놓으면 이렇게 방울방울 거품이 나요. 그럼 하는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요게 발효유황이에요. 발효유황 원료. 발효유황 원료와 당밀. 요것은 당밀이에요. 미생물 그 영양분이라고 밥이라고 할 수 있죠. 당밀. 요걸 2통을 섞어서 하루 정도 먼저 발효를 해요. 근데 요것은 애시당초 여기 자루에 들었어요. 요렇게 자루에 들어있어서 막대기로 이렇게 고무대에 가로질러서 막대를 여기 달아두면 돼요. 달아두면 이렇게 가끔가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자꾸 그 녹여나는 거예요. 그 유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황토흙 정도 될 거예요. 황토흙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에 저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한번 쳐주면서 계속 그 물에 녹여나는 거죠. 가루처럼 녹여나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이 자루 속에 유황 그 황토 같은 찌꺼기가 생겨요. 그럼 그 찌꺼기 생긴 것은 거름으로 사용을 하랍니다. 일단은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분은 이걸 그냥 대에 푹 들어버 가지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다고 그러는데, 요렇게 달아놓고 황토흙을 물로 우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에 남는 찌꺼기는 그름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요것과 유황 발효 원료와 그 미생물에 먹인 당밀 이것도 또 그거 조심해야 될 게, 당밀이란 게 쉽게 말하면 좀 검은색을 띠는 물엿이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물론 여기 이 통 안에 바로 넣어서 그 녹여내는 방법도 있지만 끈적한 게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고 이거 비워낼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일단 부어요. 일단 부어가지고 저어가지고 약간 이 물이 따뜻한 상태가 됐을 때 이 물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당밀을 물엿같이 생긴 당밀을 저어서 녹였어요.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여기 합재를 시켰거든요. 그래, 요거 2개. 일단 요거는 자루에 넣고, 요거는 당밀은 녹여서 넣고, 이거 2개를 물 8말 50도 물을 맞춰 놓고 물 8말을 붓고 이 통에 넣어 가지고 일단 하루를 먼저 발효를 시켜요. 하루를 먼저 발효시키면 처음에 이거 넣을 때는 물이 찹죠. 물이 차온데 하루 발효시키고 오니까 물이 36도가 돼가 있는 거죠. 이 물이 이 온도를 맞춰 놨으니까 50도 맞춰 놨을 때 이 물은 36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온도계를 갖다 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주변에 온도계를 아직 못 구했어요. 대구에 나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산소기를, 이거 산소 투입기 해주는 것은 밑에 미생물이 살기 때문에 산소를 투입시키고 또 거품이 나면서 요게 유황 가루를 이렇게 툭툭 쳐주는 역할을 해서 녹여준답니다. 요렇게 해놓고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만 24시간 이상 하루나 하루 반 정도 발효를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번이 들어가야 돼요. 2번은 뭐냐면 이게 유효 종합균으로 되어 있죠. 유효 종합균이라고 이렇게 말통에 들어와요. 액체예요. 이것은 그냥 바로 부어도 돼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유황균이랑 그 다음에 누룩균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스트예요. 우리가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 이것은 물은 그냥 붓고, 요게 두 개랑 요거 2개는 요런 안 속에 요런 자루가 들어있어요. 요 자루에 넣어서 다시 아까 그 유황처럼 저렇게 매달아놔요. 막대기에 매달고,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얘가 또 문제예요. 얘는 이스트인데 아주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찰흙, 물에 넣으면 찰흙같이 되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이 유황하고 전부 다 같이 들어부어 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다 다시 들어붓고 다시 했다는 그 말씀도 하시던데,
이것은 아예 고무장갑을 끼고 녹여야 돼요. 그 제한테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드릴, 그 우리가 보통 쓰는 드릴, 뱅 돌아가는 드릴에다가 날개를 하나 달아가지고 녹이던데, 저는 그런 자재가 없어가지고 물에 먼저 녹여서 고무장갑을 끼고 아예 그 손으로 만져서 다 녹였어요. 이거는 바로 보면 좀 곤란한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요거는 다 녹여서 저 발효되고 있는 통에 붓고, 요거 두 개는 자루에 넣고, 요거도 바로 넣고, 그 이튿날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그 발효되고 있는 통에 넣어요. 요거 1번은 황토같이 생긴 유황,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유산균, 요렇게 해서 매달아 놓고 산소를 투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둘째 날 이거 같이 1번과 2번을 합체해서 여기서 일주일 정도 더 발효를 시켜요. 더 발효를 시키는데 물이 계속 따뜻한 상태로 발효가 되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물 줄어든 것은 요 고무대야에 그 줄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물이 줄어든 양이 표시가 나요.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더 보태주면 돼요, 물을. 그래서 그 다 발효가 됐을 때 이게 10마리 기준이지만 발효가 완성됐을 때 9마리 정도가 나온답니다. 9마리 가장 그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9마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9말 중에 한 말, 이 유산균 발효 원액 한 마리 600평의 분사를 할 수 있답니다. 600평. 한 마리 600평 기준 희석해서 그 물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수원에 물 줄 때 물로 같이 넣어주는데, 물론 그 전면 시비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600평에 한 말, 그렇게 해서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둔답니다. 그러면 9말 같으면 600평 기준 잡으면 9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9병 같으면 한 달에 2번. 이렇게 쓰니까 별로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그 요걸 쓰면 또 하나 좋은 게, 제가 이걸 하고 했던 게, 물론 저는 그 유황이 아니고 그 여주를 무농약을 해요. 뭐 이렇게 여주는 약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농약을 하는데, 이걸 치면 그분은 이 토마토 농사에 전부 유황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름을 만들었었어요. 이 유황 성분이 들어가면 첫째 이런 그름을 만들어 쓰다 보면 병을 작게 한답니다. 벌레가 없어지기 때문에 병을 작게 하니까 그 농약비가 다른 데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무농약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여주가 무농약이지만 이 유황 냄새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노린재가 없어지고 뿌리가 강화되고, 더구나 그 당뇨에 좋은 성분이 그 열매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고, 뭐 크게 번거로운 건 없어요. 이렇게 첫째 날 한번 넣고, 둘째 날 2번을 넣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면 돼요. 막대기로, 제가 이 막대기 꼽아놨는데, 이 막대기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밑에 끓여서 저어주면서 줄어든 물만큼 추가를 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뭐 한참 두고 쓸 수 있는 액비가 생기기 때문에 참 좋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천하명약인 유황을 바로 우리 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번 식물을 통한 법제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몸에 좋은 그 농약과 중금속, 화학물질까지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 물질을 해독을 해내는 유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름이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택배로 오는 요게 그 거름원액 요것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거름원액은 93,000원인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요 비품 요거 하고 오는 저 산소 투입기 요런 비품하고 합쳐서 제가 261,0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한 번만 사놓으면 그 다음에는 9만 원 정도의 요 재료만 사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유황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8월 10일 정도 되면 우리 그 여주밭에 이 유황액비를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벌레가 없어지고, 우리가 참 다루기 싫어하는 농약을 벌레가 없어지니까 그 상대적으로 농약을 치는 횟수가 작아지고, 그러면 좀 더 건강한 농산물을 그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지시는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유황액비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럼 저는 1차적으로 이 유황액비 하나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뿌리건이라든가 그 당도 높이는 여러 가지를 그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그죠? 농약이 없는 건강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직분이고 또한 그 바람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지금 유황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별로 날씨가 쾌청하지 못해요. 그 건강한 여름 나시고요. 감사합니다.